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를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헌터 바이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이 차남인 이 헌터 바이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헌터 바이든의 이 재판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해 가지고 이 재판을 이렇게 또 한 결과 결국에는 모든 카운트에 대해 가지고 유죄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랑 그리고 이 헌터 바이든이랑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누가 더 형량이 많이 나올지 지금 뭐 대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트럼프를 보면은 이 트럼프도 뭐 최고 형량이 뭐 몇십 년이 들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헌터 바이든도 최고 형량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25년까지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누가 형량이 더 많이 나올지 이것도 이렇게 또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의 확실시 트럼프는 뭐 형량 같은 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실제로 트럼프가 깜빵에 들어간다,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트럼프 형님들이 다들 일어나가지고 막 총 막 여기저기 막 들고 나와가지고 야 우리 트럼프 빨리 내놔라라고 이렇게 또 아주 그냥 쌩 난리를 치지 않을까, 진짜 내전이 이렇게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백인들, 좀 이제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트럼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피들이 우리들은 총들을 다 장전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내전을 불사지르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마도 깜빵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헌터 바이든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깜빵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계에는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재판을 받았다고 하면은 거의 확실시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막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막 트럼프가 막 경질시켜 막 다 자르고 막 어마무시하게 또 자신의 트럼피들을 조종을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요거는 뭐 사법계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런 자신의 아들, 원래는 이제 맏아들이 있었지만 이 맏아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차남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 차남이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좀 힘들지만 이 심적으로 힘들죠. 자신의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힘들지만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외교 활동이나 뭐 대통령 이 대통령직을 잘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법계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기소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날아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을 보면은 각 행정부들마다 이 파워가 다 다르게 있어가지고 연관을 이렇게 또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거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자신이 대선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2인 체제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잘못한 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이거를 빌미 삼아 가지고 꼭 먹고 안 먹고 뭐 도랑치고 가지 잡기 하듯이 유죄 판결을 받은 김에 요거 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공작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고 있는 것인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트럼프 말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사법계에 힘을 쓸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이렇게 유죄 판결 받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 아들 이 헌터 바이든은 지금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최고 25년형도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범죄이면서, 그리고 이 헌터 바이든이 왜 이 불법 총기를 이렇게 또 소지를 하게 됐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헌터 바이든이 이 좀 이제 마약 중독 같은 게 또 있다고 합니다. 마약을 한 상태로 이제 총기를 이렇게 또 사러 갔었을 그 당시에 이 총기 판매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마약을 한 적이 있느냐, 뭐 마약 중독자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물어보기도 하고 뭐 사인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나는 다 합법적으로 총기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뭐 마약 중독자도 아니고 뭐 마약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인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얻었다고요. 총기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면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소지를 하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이제 재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모든 건에 대해 가지고 유죄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요걸로도 지금 이 공화당이 어마무시하게 들쑤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헌터 바이든이 저지른 이 죄랑, 그리고 이 트럼프가 저지른 이 죄랑, 뭐 둘 다 나쁘기는 나쁘지만 뭐 둘 다 이제 중범죄이기는 중범죄이지만 그런데 이 트럼프가 저지른 것들은 진짜 더럽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 가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회계장부를 조작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더 무겁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미국 내에서 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둘 다 이 지지율이 비슷하거든요. 둘 다 뭐 45%, 46%, 1%포인트 차로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한 37개 국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이 퍼센티지는 43%가 나온 반면에 그에 반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 퍼센티지를 본다고 하면은 단 28%가 나왔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 퓨 리서치 센터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좋을 것 같느냐라고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34개 국가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37개라고 했나? 34개 국가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관세 같은 것들이 아마도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뭐 자국주의로 이렇게 뭐 아메리카 퍼스트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한테는 분명히 나한테는 미국이랑 이렇게 또 관계가 있으면서 나빠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수많은 다른 나라들한테 이 방위비라는 이런 목적으로 좀 이제 돈을 더 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토에서도 미국은 2%, 이 GDP의 2% 꼬박꼬박 이렇게 또 잘 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 GDP의 2%가 아니라 뭐 1. 몇 %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 봐라, 너네들 왜 이렇게 또 돈을 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나토 이 분담금들 있지 않습니까? 분담금을 2%에서 뭐 3%로 아마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이제 대통령은 이 트럼프보다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뭐 자국주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 나라들에서 뭐 외교 같은 것들을 좀 더 막고 이제 폐쇄적으로 이렇게 또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이해관계 같은 것들이 더 경직이 되게 되면서 서로 좀 싸울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전쟁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블링컨 장관이 이 미들이스트, 중동에 이렇게 또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중동에 날아가게 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끝내려고, 이거를 빨리 이제 시즈파이어, 이 휴전을 빨리 시키려고 지금 날아가가지고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압박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는 이 네타냐후랑 이렇게 또 만났다고 합니다. 만난 뒤에 이 블링컨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네타냐후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준 3단계 휴전안 있지 않습니까? 이 3단계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네타냐후는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단계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하마스 리더들한테 이렇게 또 줬거든요. 이거를 빨리 승낙을 해라. 그래야지만 이제 휴전할 수가 있다
라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휴전안이 잘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손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후는 벌써 거의 뭐 승낙을 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도 좀 뻥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네타냐후를 더 압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먼저 얘기를 해버린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 가제지구 중심부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총격질을 이렇게 또 해대면서 인질들 4명을 이렇게 또 구출해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질들 4명을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210명인가 처음에는 뭐 270여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는 210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4명을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210명이나 사망케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리고 이 네타냐후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봐라, 우리들이 이렇게 군사 작전을 하니까 실제로 인질들이 구출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 네타냐후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뭐 블링컨 국무장관도 보내고 뭐 유엔에서도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또 압박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휴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알았다. 우리들의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승낙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타냐후도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 빨리 끝내는 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전쟁이 계속해가지고 더 길어지고 있으면서 사망자들의 수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자지구 내에서 거의 민간인들, 이 어린이들이랑 그리고 이 여성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거의 4만여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각국의 리더들이 이거는 뭐 학살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빨리 이스라엘 이 전쟁 빨리 멈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미국이나 둘 다 같은 편이 있다 보니까 이 전쟁을 좀 정당화를 계속 좀 이제 시키고 있으면서 이 무기들을 좀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무슨 지린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미국인 4명이 이 대학 교수인가 대학 강사라고 하거든요. 이 미국인 4명이 어느 한 공원에서 어느 한 괴한한테 칼을 이렇게 또 찔렸다, 스태빙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뭐 교수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뭐 강사, 뭐 대학 강사를 이렇게 또 했나봐요. 대학 강사를 하는 미국인 4명이 공원에 이렇게 또 갔는데 한 50대라고 합니다. 50대 남성인 중국인이 이렇게 또 칼부림을 이렇게 또 부려가지고 미국인 4명만 이렇게 찔렀다고 합니다. 찌르긴 찔렀는데 정말 다행히도 아무도 사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모두 다 이제 무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칼에 찔리다 보니까 아마 피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뭐 모두 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영상들이 또 많이 찍혔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영상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잠깐 보기는 봤는데 막 여기 옆구리 같은데 이렇게 또 찔렸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또 피도 막 흘러나오고 뭐 좀 심각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미국인 4명이 찔린 그런 이제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또 외교적으로 이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데 이 중국 내에서 이제 미국인 4명, 교수 4명이 이렇게 또 칼에 찔렸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또 이제 반발을 이렇게 또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 50대 남성 칼을 찌른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동기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중국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발적인 사고이다. 갑자기 이 사람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중국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 측에서도 지금 이 중국 내에서 이제 자국인 국민들, 미국인 한 4명에 이렇게 또 칼에 찔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미국 정부는 예의주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중국에서는 이 사건을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뭐 별거 아니네 라고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였지 뭐 별다른 뭐 정치적인 거나 뭐 그런 거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그러면서 여기 이 서던 캘리포니아 UCLA 있지 않습니까? 이 UCLA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저께 또 이제 UCLA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티안 시위대 25명이 이렇게 또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UCLA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친팔레스티안 이 시위대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이 UCLA 캠퍼스가 굉장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팔레스티안 사람들 너무나 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짜증나네요. 이 UCLA 또 얼마 전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누군가가 이 그래피티 낙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느 이제 빌딩 안에 이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단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곳 같은데 여기에서 누군가 이제 빨간색 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뭐 팔레스타인 뭐 프리 하나라고 이렇게 또 이거 하고 뭐 우리들 막는 자들은 뭐 죽음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니 팔레스타인 사람들 적당히 좀 하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니 이거 너무나 이렇게 악역하게 뭐 시위 같은 걸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반감을 이렇게 또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시위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똑똑하게 이렇게 또 시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게 가장 좋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력으로 하는 것은 반감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즈니 월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에 이 디즈니 월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디즈니랜드 오리지널은 여기에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이 디즈니 월드라고 해가지고 이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더 큰 게 이렇게 또 플로리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이 디즈니랜드나 이 디즈니 월드에 있는 이 스플래시 마운틴이라고 해가지고 후룸 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이 통나무 배를 이렇게 또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그것이 굉장히 또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왜냐하면은 스플래시 마운틴 이 놀이기구를 이렇게 또 타면은 통나무 배를 이렇게 또 타고 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곳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노래가 이렇게 또 흘러나오고 그리고 뭐 인형 같은 것들 움직이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보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안심하고 이렇게 또 잘 보고 있다가 너무나 재미나게 이렇게 또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내려가는 그게 스플래시 마운틴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또 옛날 배경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이 노래를 본다고 하면은 이 노래가 남북전쟁 때 있었던 그런 노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흑인 이 노예에 대한 그런 좀 인종차별적인 그런 얘기가 섞여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플래시 마운틴이 인종차별적인 그런 이 놀이기구이다라고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디즈니랜드나 이 디즈니 월드에서 그 놀이기구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를 시키고 그리고 이 놀이기구를 다시 리모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리모델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이게 인종차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남북전쟁 때 이제 흑인 노예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이제 노래를 이렇게 또 다뤄가지고 문을 닫다 보니까 리모델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이 흑인 공주 그 뭐 프로그 있지 않습니까? 뭐 더 프린세스 앤 더 프로그 그 만화 영화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놀이동산을 이렇게 또 꾸몄다고 하네요. 그 전에는 흑인 노예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아주 그냥 흑인 공주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워가지고 그 놀이기구를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좀 너무나 극단적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요거를 이렇게 또 보니까 갑자기 또 디즈니랜드가 가고 싶어지네요. 이 디즈니랜드 옛날에는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면은 서든 캘리포니아 뭐 패스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싼 버전의 애뉴얼 패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뭐 살 수도 없더라고요. 리뉴얼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또 살 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놔가지고 좀 예전에 또 그립네요. 디즈니 뭐 진짜
저는 옛날에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애니얼 패스를 해가지고 플러턴에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갔었는데 디즈니랜드가 또 갑자기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굴뚝 같이 이렇게 또 생기지만 너무나 비싸다. 이제는 주말에 간다고 하면은 하루 입장권이 200달러, 200달러. 그리고 이 두 개 파크를 가려고 하면은 뭐 260달러인가 거의 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동산의 디즈니랜드 가기에는 좀 이제 벅차다.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또 개발이 돼가지고 이 비행에 이렇게 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으로만 이 비행을 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한번 이렇게 뜨면은 그냥 몇 달 동안 계속 해가지고 이 태양광으로만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냥 하늘에 계속 해가지고 이제 영구적으로 띄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날아다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야, 만약에 이런 게 더 이렇게 또 대중적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아니, 하늘에는 여기저기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태양광 비행기들이 계속 이렇게 또 떠다니고 있으면서 인공위성을 이렇게 또 대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야, 이 태양광 이 비행기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얼리미티드로 이렇게 또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진짜 대박입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에다가는 이제 무거운 것들을 좀 싣는 거는 안 되겠죠? 만약에 이 무거운 것들도 이제 잘 싣게 된다고 하면은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도 거의 공짜로 이렇게 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날도 나중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뭐 거의 비행기 자체가 다 그 태양광 패널로 이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한 사람도 타지 못하지 않을까. 근데 그냥 비행기 자체로만 계속 이렇게 또 날아다닐 수 있는 거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 정도 좀 이렇게 또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마이너스 0.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만 소폭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0.03% 아주 그냥 소폭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FOMC 있지 않습니까? 이 연준에서 하는 이 FOMC가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FOMC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아마도 지금 이 미국이 고용시장이 아직도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좀 이제 높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FOMC에서는 좀 이제 험한 말들이 이렇게 또 오가지 않을까, 좀 이제 매파적인 그런 이제 말들이 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미국 주식시장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이 개발자 이 발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애플에서는 이 AI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얘기를 어제는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애플이 이 AI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을 그 당시에는 어제는 이 애플의 주가가 한 거의 2% 정도가 이렇게 또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애플의 주가는 오늘 6%인가 5%인가 이렇게 또 팝을 이렇게 또 급등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애플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갈아치웠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늘은 또 엔비디아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애플이 또다시 시총 2위에 이렇게 또 올라섰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제 이 애플에서 발표를 한 것들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애플 시리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내놓은 이 보이스 채팅하는 그 시리가 챗 GPT 4.5인가 그거랑 이렇게 또 결합이 되게 되면서 시리한테 물어보면은 이 애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훑어봐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해줄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냥 이 시리한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자신의 핸드폰에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리가 이 챗 GPT랑 이렇게 또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또 됐단 말이에요. 이 AI 시리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 핸드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모두 이렇게 또 훑어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 시리한테 내 패스포드 번호가 뭐지? 라고 하면은 이 시리가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렇게 또 훑어봐가지고 그냥 이제 사진만 찍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진에서 여권을 이렇게 또 찾아내가지고 여권 번호를 이제 바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핸드폰 안에 이제 완벽하게 이 AI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 애플에서 이 인공지능을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오픈 AI랑 이렇게 또 협력을 하게 되면서 챗 GPT를 시리에다가 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살짝 내려갔지만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포텐셜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애플 주가는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배가 아픈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X, 이 테슬라, 이 스페이스 X를 가지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이 애플에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하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신의 이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애플 제품 절대로 회사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애플 아이폰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보안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리를 본다고 하면은 시리가 이 챗 GPT랑 이렇게 또 연관이 되게 되면서 오픈 AI가 핸드폰에 있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이 챗 GPT, 이 AI가 핸드폰에 있는 이 모든 정보를 또 이제 서버에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또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또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픈 AI 서버에 수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또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보안 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다 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회사들 직원들한테 이 애플 제품들은 절대로 회사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도 어제는 이 애플의 주가가 한 2%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AI를 이렇게 또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좋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애플은 앞으로도 이제 또 잘 나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애플의 주가는 이렇게 또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애플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 AI 인공지능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플이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 기술이 아직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애플에서는 이 오픈 AI랑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시리를 이렇게 챗 GPT-5를 이렇게 기술 제휴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챗 GPT를 이 시리에다가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조금 실망이지 않나. 이 AI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챗 GPT 오픈 AI랑 이렇게 또 손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애플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AI 기능을 이렇게 또 넣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을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애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자사 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 실리콘, 애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칩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에서는 엔비디아 칩은 아마도 당분간은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이 애플에서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애플 실리콘 계속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애플에서도 이 AI 칩들을 이렇게 또 결합을 해가지고 CPU에다가 이렇게 또 넣지 않을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또 통합이 된 그런 칩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부터 스플릿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식이 이렇게 또 분할이 되게 되면서 주식 하나가 10개로 이렇게 또 쪼개졌거든요. 쪼개지게 되면서 지금 이 엔비디아 주가는 이제 살짝 내려갔습니다. 소폭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엔비디아는 앞으로 이 스플릿이 되다 보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도 이 엔비디아는 매출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매출이 계속해가지고 늘어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이 매출이 저번 분기보다 더 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나올수록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 주식이 이렇게 엄청나게 싸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밸류는 똑같거든요. 똑같지만 주식 분할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1200달러였던 게 이제 120달러로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더 손쉬워졌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엔비디아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랠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지금은 이 시총 3위로 이렇게 또 밀려나기는 밀려났지만 앞으로 계속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미래는 이 엔비디아가 아마도 시총 1위까지도 넘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엔비디아 칩이 진짜 호떡 굽듯이 그냥 사람들만 너도 나도 달라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매출 어마무시하게 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인텔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 뉴스는 요즘 들어 가지고 계속 좀 별로 안 좋은 뉴스만 이렇게 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렇게 또 드는데,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인텔에서 아시다시피 계속해가지고 파운더리 서비스를 더 늘려가겠다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반도체 공장들을 세계 곳곳에다 이렇게 또 짓고 있거든요. 미국에다가 이제 가장 크게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그리고 세계 또 다른 이제 나라들에서도 수많은 반도체 공장들을 이렇게 또 짓고 있는 와중에 이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 25 빌리언 달러의 엄청나게 커다란 이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했다고 하네요. 250억 달러입니다. 3조 원, 한국 돈으로 이 3조 원의 엄청나게 커다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불발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인텔 이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텔 측에다가 계속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인텔에서는 이제 명확한 답변은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금 뭐 축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계속해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전쟁 때문에 앞으로 이 전쟁이 계속 커진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전쟁이랑은 뭐 전혀 무관하다.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탄탄하게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이제 무관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인텔이 이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지으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또 무산이 되다 보니까 인텔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지금 투자를 빵빵하게 하면은 투자 빵빵하게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 반도체 칩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가지고 매출을 이렇게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빨리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인텔은 지금 뭐가 하고 있는 건지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이 광고 업계 있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 광고 업계가 아마도 올해 안에 7.8% 정도가 이렇게 또 늘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광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 광고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이 매출이 늘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유튜브 광고도 이렇게 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내심 기대를 해보면서,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광고 매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었거든요. 다운이 됐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또 광고 매출이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그리고 올해 안에 더 늘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아마도 이 전 세계 경제가 다시 이렇게 또 잘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낌새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전 세계의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어떤 부류는 이 전 세계 경제는 지금은 버티고는 있지만 이거 버티는 거 이제 조만간 끝날 것이다.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로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전 세계를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 성장통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든 것이지 이제 앞으로 모든 전 세계가 잘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주식 시장들이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GM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 GM 자동차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GM에서 이 자사주 매입 있지 않습니까? 자사주 매입을 6 빌리언 달러어치 하겠다. 60억 달러어치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또 승인이 났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GM에서는 이 매출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이 자동차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주에 한때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제 파산까지 이제 거의 가려고 했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또 구조를 해줘가지고 살아난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잘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와이오밍 있지 않습니까? 이 와이오밍에서 이 빌 게이츠가 지금 이렇게 또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테라파워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테라파워라고 하는 이 기업은 소형 원전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해가지고 원전이기는 원전인데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원하는 만큼의 이 출력을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소형 원자로가 이제 너무나 작기 때문에 위험도도 이제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그 SMR을 이 와이오밍에다가 첫 번째로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을 이렇게 또 첫 삽을 뜨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SMR이 건설이 된다고 하면은 2030년도에 4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전력 같은 것에 대한 이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IT 이제 초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초거물들이 뭐 빌 게이츠뿐만이 아니라 뭐 일론 머스크나 샘 얼트만이나 제프 베조스나 이런 이 IT 거물들이 이런 에너지 사업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 SMR에다가 이 테라파워라는 곳에다가 이제 투자를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이 태양광 패널에다가 투자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솔라시티라고 하는 그 기업을 테슬라랑 이렇게 또 합병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밖에도 뭐 제프 베조스나 이 샘 얼트만 같은 경우에는 핵 융합을 해가지고 전력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해내는 그런 곳에도 지금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석탄을 태워가지고만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옛날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대기 오염도 어마무시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차세대 전력 발전소 같은 거를 이렇게 더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IT 건물들이 여기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제 돈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전기차로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AI, 이 인공지능 때문에 전력 소비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 같은 것들은 이제 더 많이 지어져야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차세대 발전소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 굉장히 많은 이런 기름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 디맨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가 이제 부족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유가가 한 3% 정도 이렇게 또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유가가 $80 아래로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서 보니까 이 유가는 어쩌면은 이번 여름에 $86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다시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